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생각이 든 건데 네네. 저희가 맨날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럼요. 저희 신경과에서 뭐 하든 이게 뭐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뇌혈류 초음파라든지 뇌파라든지 안진검사, 자율신경검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뇌파 검사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뇌파 검사실 지금 마침 비어 있으니까 뇌파 검사실 한번 가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검사실이 외부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외부는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뇌파라든지 수면 검사 같은 거는 좀 조용한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이제 공간을 저희가 이제 사신 건가요? 산 건 아니고 임대받아서 수면 검사실과 뇌파 검사실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뇌파 검사실이 3개 정도 있고, 옆에는 이제 뇌파 검사하면 크림 같은 게 묻기 때문에 좀 찌를 수 있는 샴푸실이 있고, 뭐 안쪽에는 직원들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검사 받으시는 건가요? 저를 모델로 하는 게 저도 제일 마음 편하고 환자분들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부탁해서 검사 좀 해달라고 할 테니까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뇌파 검사할 때 보면은 막 머리에 전자기기 막 네. 같은 거 잔뜩 꽂던데 그건 맞습니다. 뭐예요? 예, 뇌파라고 하는 것은 뇌의 정기적인 활동이거든요.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활동은 정기적인 활동이 되고, 그 정기적인 활동을 기록을 하는 게 뇌파거든요. 그래서 구리로 된 이제 아주 민감한 센서를 이제 두피에 붙이게 되고, 이게 그냥은 이제 그 전류의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좀 전도가 잘 되는 이 특수 전도 크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류가 잘 흐르게 하고, 또 이 뇌파 전극을 뇌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이 크림을 살짝 묻혀가지고 머리에 붙여서 이렇게 뇌파를 찍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검사하고 실제로 이제 기록할 때는 불을 끄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불 켜고 한번 검사 진행해 볼게요. 편하게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침대도 좀 가격이 침대 제가 나름 신경을 써서 시먼스에서 그래도 이제 중급 이상 되는 침대를 구비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병원에 했을 때도 그때는 사실 몇 번 바꿨어요. 처음에 조금 더 안 좋고, 그리고 특히 너무 말랑한 거 하다가 또 그게 허리 불편하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꿨는데, 이 침대는 사실 못 써보고 좋아서 무슨 침대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 할 때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전극을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에 약간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이나 아니면 두피 닦는 특수 용액이 있어서 그 특수 용액으로 두피를 조금 닦아가면서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뇌파 검사를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수면 뇌파를 찍는 건 아니긴 한데, 뇌전증이 의심이 되면 이제 각성 뇌파만 찍는 게 아니라 수면 뇌파를 같이 찍게 되거든요.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오시는 게 잠을 좀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할 때 아예 여기서 자고 가는 건가요? 각성 뇌파는 이제 처음에 깨어 있을 때 좀 기록을 하는 거고, 수면 뇌파는 그 다음에 저희가 불을 끄고 좀 잠을 한 30분 정도 재우거든요. 그래서 토탈 검사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려요. 수면 뇌파까지 같이 하면. 어차피 근데 저는 제 베개가 아니면 잠을 못 자는데. 그러신 분들은 베개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본인도 물품을 좀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베개, 잠옷뿐만 아니라 게임기 같은 것 좀 들고 오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주 특별하게 이상을 가져오고 그러셨던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뇌파가 볼에서도 나오나요?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우리 원래 여기도 붙어. 이거 그라운드랑 레퍼런스. 그라운드 레퍼런스. 눈에 보자. 예. 이제 뇌파는 전기 자극이잖아요. 전기는 사실 이게 절대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있고 요 사이에 전류의 차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극을 붙이면 이렇게 두 군데의 전류의 차를 우리가 구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 뭐 인체의 기본적인 전류 아니면 이 공간에서의 전류를 이제 자파 같은 거를 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의 높이를 잴 때 땅에서부터 몇 미터 올라갔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1층의 높이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 1층의 높이를 하기 위한 게 그라운드 전극이라고 하는데 뇌가 아니라 뇌 바깥 부분에 붙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쪽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눈 뜨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눈 감으시고. 눈 뜨실게요. 이제 광자극 검사하실 거예요. 계속 눈 감고 계실게요. 네, 이제 과호흡 검사하실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쉴 거예요. 오, 움직였다 방금. 저기 저기 움직였다. 이따 저 타이밍에 뭐 보셨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어? 갑자기 완전 도파민이 커진다. 오왜 이래? 왜 이래? 네, 이제 뇌파 검사 끝났고요. 이제 뇌파 데이터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게 이제 뇌파 검사 화면입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판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극을 여러 군데 붙였잖아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전극을 붙여서 이제 왼쪽 뇌, 오른쪽 뇌, 그리고 왼쪽 뇌 가운데, 오른쪽 뇌 가운데, 그리고 정중앙, 그리고 제일 밑에는 심전도 검사인데, 이런 이제 데이터를 얻어서 이런 파형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파형이 이제 우리 뇌가 활동을 할 때 이제 파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 떴다 감았을 때 이렇게 눈의 움직임도 이렇게 큰 파형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걸 봐서 이제 뇌가 평온하냐 안 평온하냐, 이제 알파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잘 나오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막상 제 뇌파를 보니까 좌우 차이는 크게 없어서 뇌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알파 리듬도 비교적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빗자극을 줬을 때, 이제 과호흡 시켰을 때 특별한 이상 뇌파는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쇼츠 볼 때 뭐 뇌가 뭐 약간 흔들리는 것들, 좀 그러니까 뇌가 약간 활동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액티브하게 뇌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찍은 뇌파를 저희가 정량 뇌파라고 해서 그 뇌 파형을 이제 컴퓨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미세 파형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평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이렇게 보는 검사인데, 저는 뭐 지금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다 정상인데, 여기 델타파라고 하는 거가 여기는 약간 이제 빨간색이면 완전히 증가한 건데 빨간색까지는 아니고 약간 증가되어 있는데, 요거 이 델타파는 주로 좀 잠이 부족하거나 피곤할 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제가 한 2, 3일 정도 뭐 밤에 이것저것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달리기 하고 한다고 좀 잠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증가되어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큰 이상은 없는데, 여기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전전두엽, 우리 뇌 고위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이 약간 파란색으로 활동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좀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만큼은 아닌데, 전전두엽 기능도 떨어지는 것도 제가 좀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저런 기능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보니까 저희 뇌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고 약간 수면이 부족해 보여서 좀 잠자는 것 좀 잘 챙겨서 자고 좀 더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뇌파 활동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보통 저희 이 뇌파 검사는 어떤 증상이 의심될 때 많이 검사를 하게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뇌전증 발작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갑자기 뭐 안 보이는 게 보인다거나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면서 의식을 잃는 이런 상황이 이제 뇌전증 발작 의심이 돼서 그럴 때 저희가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 환자분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중요한 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전반적인 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뇌 구조적인 이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신경과에 와서 뇌파 검사를 받아보셔라 하는 전조 증상이나
증상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의식을 잃는 경우입니다. 뇌 이상 파형이 나와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없던 뇌 이상 증상들, 뭐 번쩍이는 게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말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막 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은 뇌파 검사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미주신경성 실신 음. 그런 증상으로 조금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미주신경성 실신은 꼭 뇌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뭐 영상 보다 보니까 공연하다가 쓰러지는 분들 있기도 한데, 단순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니라 뇌전증 증상으로 의식 소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 외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잠이 부족하신 분들, 좀 두통이 있는 분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자율신경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 뇌파가 포괄적인 뇌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파 검사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뇌파 검사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뇌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 또 뇌파는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일부 의료 장비들은 간단하게 점검 몇 개만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2-3분 정도만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뇌파를 찍어서는 크게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심지어 좀 부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파 검사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못해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뇌파 검사를 좀 제대로 받고 싶으면 가까운 신경과에 꼭 가셔가지고 저희처럼 정확하게, 대부분의 신경과들은 정확하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신경과에서 제대로 된 뇌파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다음번에는 어떤 검사나요? 예, 그래서 다음에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검사는 이제